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토러스증권 영업부의 박준현 차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대외적인 변수들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해소가 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참 속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 키플러스 문제가 타결이 됐고요. 미국도 뭐 예산안이 가결이 되면서 일단 교포제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건설, 은행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조선이나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뭐 그다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선물 시장은 강하게 순매수를 해줬지만요. 전기전자나 운수, 유통업종을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요. 기관은 투신과 연기금 중심으로 전기전자, 운송장비, 금융, 건설업종을 순매수해서 오늘 아마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온 업종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올렸습니다. 화학업종을 매도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히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업종별로 보자면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일단 오늘은 뭐 건설업종이 신정부에서 무언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건설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오늘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이자 마진이 뭐 하락이 둔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요.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신한지주나 우리금융이 상당히 장초보다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기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전반적으로 거래소 쪽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Q+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대표적인 뭐 강세 종목으로 여러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건설과 또 금융 쪽이었거든요. 금융 쪽에서 최고의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일단 은행업종이 이제 순이자 마진 부분이 사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만은 뭐 하반기로 갈수록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외환은행과의 어떤 주식 수합 문제가 걸려 있죠. 일단 그동안에 오버행 이슈가 상당히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이제 뭐 수그러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뭐 김정태 회장이 뭐 자사주 매입했다 이런 뭐 짧은 뉴스도 있었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에 정책이 나온다면은 PF 쪽에 이제 부담이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다면은 은행주들은 조금은 우상향 쪽의 가능성을 보고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올라주면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눌려져 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예. 네, 은행주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중요 체크 포인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선물과 기관의 현물 매수 조합으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보셔야 되고요. 엔달러 환율 수준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달러, 그러니까 100엔 정도가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4월 달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결국은 우리 시장의 약세와 지금 맞물렸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엔달러 환율의 수준을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기관과 투신이 같이 순매수할 때가 시장이 강하게 들어올리는 그런 날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한다면 기관 쪽 연기금 투신의 수급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오늘 삼성전자의 아주 견조한 모습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아무래도 이익 부분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인 업종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내일장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점들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 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그렇다면 오늘장은 지수가 1.49% 오르면서 1977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지수의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1950에서 20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대체로 이제 포커를 치다 보면은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죠. 이제 허풍을 친다 네. 이런 이야기들 보통 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거의 미국과 일본의 허풍에 거의 휘둘리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뭐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었고요. 미국은 또 조기에 출구 전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장의 그렇죠. 우려가 사실 있었던 것인데요. 알고 보니까는 뭐 미국도 계속 양적 완화를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유럽의 문제 또 미국의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일본 엔화가 나홀로 약세를 보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참의원 선거에 대비한 어떤 일종의 경제적인 어떤 부양책을 통한 지지율 얻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본의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기 힘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표가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좋게 나오기 힘들다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1950포인트 정도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은 50포인트 부근에서 일단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시장이 그렇다면 강한 모멘텀을 갖고 상승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좀 아직까지는 힘든 구간이 그러니까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내수가 좀 진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신용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디레버리징이 상당히 뭐 진행이 됐고 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살아나면서 부의 효과로 미국 시장에 들어올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고요. 내수 부분도 상당히 경기가 좀 진작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무언가 어떤 정부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 있기 전까지는 시장이 강하게 들어올리긴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좀 박스권 내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시장 일각에서는 4월에 어닝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IT 대형주들 어닝 시즌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종목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종목들이 급격하게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좀 시기상조라고 보시나요? 이제 대개의 논리가 이런 논리입니다. 예. 지금 시장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그 유동성들이 결국은 다 주식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선호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리스크를 선호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라면 주식을 사기보다는 되게 이제 뭐 국채를 산다든지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장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 이 생각은 이제 일찌감치 다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만은 1분기가 또 전통적으로 IT에 좀 약세, 실적 부분에서 봤더니 약세의 어떤 분기이기 때문에요. 실적 부분에서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이후를 이제 노린다고 한다면은 박스권 구간에서 역시 IT 업종이 가장 실적 부분에서는 낮기 때문에 타 업종보다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또 그동안 조금 과열권이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래소 쪽의 대형주를 한번 사볼 수 있는 어떤 시점은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업종별로 본다면은 IT 업종이라든지 건설이나 조선 쪽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수익률을 너무 크게 기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강한 반등을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시장의 아무래도 환경이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관심 업종들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 삼성전기가 일단 탑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 SDI, LG전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이제 강하게 들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건설 쪽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삼성물산만을 강조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을 추가로 포트에 편입을 시켰고요. 조선업종은 제가 꾸준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시장의 반등기에서는 가장 강하게 들어올리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의 매수하는 옐로우칩, LG패션, 호텔신라, 코롱인더스트리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중소형주 중에 세진전자, 휴비스와 심팩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가 넘어간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률을 챙겨 두시고요.
되고요. 예. 조금 시장이 밀리면은 다시 저가 매수를 해보는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5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공공부채 상향 협상이 있습니다. 5월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대응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토러스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